다들 명상 잘 하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놓아버리기. 저희가 저번에 36페이지 그죠? 호흡에 대한 완전하고 지속적인 주의 집중. 이거 하다가 그냥 그죠? 끝났죠, 그죠? 예. 여기서 이제 4단계 호흡에 대한 완전하고 지속적인 주의 집중. 요걸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많이 다룬 것 같은데, 명상을 이제 쭉 시작을 해서, 호흡 명상을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제일 이제, 그 명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처음엔 사실 긴장을 좀 풀어야 됩니다. 이제 몸과 마음에 긴장이 많이 돼 있어서, 저희가 유도 명상할 때처럼, 이제 그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와 미래로 가는 어떤 습관들, 과거와 미래라는 어떤, 미래로 이제 그런 쫓아가는 그런 어떤 마음의 습관들이 굉장히 우리 명상에 큰 자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연관해서, 생각이라는 게 또 이제 명상에 큰 자유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두는, 현재의 순간을 생각 없이 생각을 버리고서 현재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 상태를 저희가 개발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두는 이런 어떤 상태. 그러니까 그때 대상은 뭐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명상 주제의 폭이 상당히 넓죠, 이제. 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라는 명상의 주제를 선택을 합니다. 호흡이라는 명상의 주제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명상의 주제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죠. 이제 좁아지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명상의 이제 주제를 호흡으로 선택을 해서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냥 들숨과 날숨을만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중간중간에 이제 틈은 좀 있죠, 이제. 근데 이제 들숨과 날숨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히 그냥 알아차리다 보면 점점 들숨과 날숨을 빈틈없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게 점점 진전이 되면서 나중에는 들숨과 날숨을 이제 잠시도 놓치지 않고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게 이제 4단계에 해당하는 호흡에 대한 완전하고 지속적인 주의 집중이죠. 여기 4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의력이 호흡의 모든 순간에 이제 확장되는, 잠시도 호흡을 놓치지 않고 호흡을 알아차리게, 되는 어떤 이런 단계에 도달합니다.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어떤 단계는 의지로서 그 호흡을 움켜잡으려고 해서는 도달할 수 없는 단계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의 고요한 멈춤은 고요하게 일어나고 있는 매 순간의 경험을 제하고는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놔버려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여러분이 이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스스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는 뭐냐면은 내가 의지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은 점점 나의 의지를 놓아버리고서 내가 개입하는 어떤 이제 나를 이제 제거해 나가는 거죠.
나의 개입을 점점 줄이면서 이제 그 길을 비켜만 주는 거죠. 비켜만 주면은 그러면은 저절로 이제 마음이 이 점점 고요하고 평화로운 호흡을 즐기고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우리의 주의력이 호흡의 전체를 확장이 되면서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들숨과 날숨 전체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놓아버리기에서 이제 쓰는 어떤 개념들이 이제 두어와 노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하는 것, 노어는 아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두어, 행하는 것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행하는 것이 뭐냐? 우리 일단 마음의 어떤 기능 혹은 작용 중에 능동적인 부분입니다. 행하는 것. 뭔가 의지로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 마음의 능동적인 부분. 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는 뭐냐?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알기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명상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그 행하는 것, 두어의 작용을 점점 줄이고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 버리면은 아는 것, 그러니까 노만이 남도록 하는 것, 마음을 수동적으로 가만히 알고만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호흡에 대한 완전하고 지속적인 주의 집중, 호흡 전체를 알아차리는 이때는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내가 행하는 것, 이런 것들 버려야 되는 거죠. 이제 가만히 수동적으로 길을 비키고 멈춰 있는 거죠, 내가. 이때는 뭐 하려고 하면 이제 뭔가 이제 이런 명상이 진전되는 과정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서 뭐 그런 게 있죠. 이제 내가 이제 그냥 호흡을 잘 알아차리고 점점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뭐 잘 되잖아요. 잘 되고 평화롭고 하니까 그럼 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더 잘하지, 더 깊이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질문도 많이 합니다. 이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졌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이게. 근데 거기서 답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이게 답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고요와 평화로 흘러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제 저절로 이제 나의 어떤 고요와 평화가 점점 쌓이면서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충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저절로 이제 명상이 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알아차린, 점점 호흡을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알아차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호흡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더 호흡을 지켜보는 게 즐거워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제 호흡을 막 알아차리는 것 힘이 안 들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명상이 진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만 길을 비키고 놓아버리고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합니다. 내버려 두기만 하면 마음은 모든 순간에 오직 호흡과만 함께하는 매우 단순하고 평화롭고 감미로운 통일성으로 자동적으로 기울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통일, 순간에서의 통일, 고요한 멈춤에서의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때 해야 할 일은 가만히 놔버리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놓아버리고 수동적으로 멈춰서 일어나는 것들을 평화롭게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과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 이게 모든 일을 망쳐버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제 뭐랄까 이제 내 마음 어떤 명상의 주제, 호흡을 차리잖아요.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로 오면서 이제 명상의 주제가 좀 더 단순해졌는데, 그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조차도 점점 호흡이 단순해집니다, 이제. 들숨과 날숨, 이런 것들이, 들숨, 날숨에 대한 인식이 있다가 나중에 들숨과 날숨에 대한 인식도 없어지고, 단지 이 순간에서 그냥 호흡이 일어남을 아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명상 주제가 단순화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단순한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가만히 이제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내심인 거죠, 이게. 인내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내심, 인욕이라 하잖아요? 인욕이라 하는 게, 보통 잘못 이제 오해를 하면은, 우리 자선을 한다. 자선을 하면은, 다 가부좌 틀고, 난 3시간 동안 다리가 진짜 끊어질 것 같아도 꼼짝도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이제 앉아 있을 수 있는다. 나는 이제 죽어도 내가 이제 몸도 움직이지 않고 다리도 풀지 않고 내가 그래 앉아 있는다. 이런 사람 보고 사람들 인내심이 대단하다고 하죠. 또는 절을 하면은 3,000배, 10,000배를 하는데 죽을 것 같아도 이제 그걸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그것을 참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걸 해낸다. 포기하지 않고. 이게 불굴의 인내심이라고 하잖아요. 인욕심이 대단하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불교적인 인욕은 그거하고 사실 다릅니다, 이게. 이 세속에서 얘기하는 인욕하고 불교적인 인욕은 다릅니다, 이제. 불교적인 제대로 된 인욕은 이겁니다, 이게. 내가 내 자신이 어떤 명상을 할 때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 뿌리는 뭐냐면, 내 에고가 뿌리입니다, 이게. 내가 이걸 통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명상을 하는데,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이 과정에 개입해서 내가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내가 이 명상을 나름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만들겠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아니라 나는 빠지는 거죠. 나는 빠지고 그대로 자연 그대로 그 명상의 과정이 진행되는 자연적인 과정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는 것.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의 에고를 포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보면은 정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정진이 그냥 열심히 우리가 좌선도 하고 행선도 하고, 또 열심히 그냥 방편을 잡으려고 하고 억지로, 이게 인욕 정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불교적인 정진은 그거와 많이 다릅니다, 이제. 불교적인 정진은, 제대로 된 정진은,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입하고 싶은, 이게 생긴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내가 내 마음 상태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고치고 싶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는 거죠. 난 이대로 만족한다. 그래,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머지 그런 욕심을 포기하는 거죠, 이제. 포기하고 놔버리는 것.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불교적인 의미에서 정진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는 이런 어떤 인욕과 이런 어떤 정진,
역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힘든 거죠,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 화끈한 걸 좋아하거든요. 뭔가 뭐 음식을 먹어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다 먹어서 이제 좀 뭔가 매운 거 화끈하게 열로가 널널하고 이러면 뭐 속이 시원한 게 이런 것들 좋아하는 것처럼 정기도 화끈하게 해가지고 내가 막 의지를 내서 뭐 뭔가 해야지 내가 뭐 좀 한 것 같고 노력한 것 같고 좀 이제 뭔가 내가 수행자로서 할 일을 한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불교적인 정기는 그거하고 좀 사실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의지를 명상에 관한 그 의지를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뭐 내가 화끈하게 하려는 마음이 뭐냐면 거기에는 벌써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욕심, 탐욕이 깔려 있거든요. 뭔가를 이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바를 원하고 그걸 또 성취하려는 그런 어떤 욕심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 불만족하는 이런 마음이 깔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탐심이고 진심이죠. 이제 감각적 욕망이고 악이죠.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 명상하고 사실은 굉장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런 빨리 오고 싶은 이런 마음이 났을 때 그걸 버리는 거죠. 호흡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호흡 명상을 할 때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죠. 내버려 두는 거죠. 이제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거죠. 이게 내가 현재 이 상태가 뭐랄까 이제 책에 나오는 이 좋은 단계를 절대 좋은 단계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이제 이대로 완벽하게 만족할 줄 아는 것. 이런 어떤 이제 태도를 사실은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른 정진인 거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에고가 점점 약화되고 또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호흡을 알아차리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호흡 들숨과 날숨을 잠시도 놓치지 않는 여기 4단계라고 했던 여기서 호흡에 대한 완전하고 지속적인 주의 집중이죠. 이런 단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호흡이 점점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좀 신기한 거죠, 이게. 왜냐하면 호흡이라는 게 평소에도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는데, 이 평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자연호흡을 대상으로 해서 호흡 명상을 하는데, 이 단순하게 호흡을 지켜보는 이런 걸 통해서 그 호흡 자체가 나중에 이게 점점 변해가서 이게 굉장히 뭐랄까 이제 행복한 기쁨을 주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이렇게 이제 호흡이 변신을 하는 거죠. 이게 참 희한한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호흡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단계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름다운 호흡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제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호흡의 시작. 4단계를 저는 수행의 도약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지복의 상태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입하지 않으면서 이런 의식의 통일성을 그냥 유지만 하면 호흡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의 호흡 경험의 중심에 초점을 맞추면서 호흡은 점점 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저는 아름다운 호흡이라는 용어를 도입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이런 평화로운 호흡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호흡이 점점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다 보면은 호흡이 점점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호흡의 거친 부분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친 어떤 우리가 분별했던 거 있잖아요. 들숨과 날숨, 또 시작과 중간과 끝,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는 우리 호흡을 알아차릴 때도 어떤 위치에 대한 인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라지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호흡 그 자체보다 어떤 즐거움, 행복감, 호흡을 알긴 알지만은 이제 그쪽으로 내가 이제 그 포커스가 변해갑니다. 이게 호흡이 즐거워지는 거죠. 이제 이때가 되면 그냥 이제 자기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약간 우리가 주의력을 뗄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명상이 자연스럽게 진전이 되는 거죠. 진전이 되고 힘이 안 들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이 상태가 너무 이제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상태에 싹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태가 하나의 이제 명상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제 명상이 뭐랄까 이제 즐거움, 행복감 이런 게 강력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자석의 N극, S극처럼 우리가 이제 거기에 탁 이제 그 호흡이라는 명상 조제에 탁 주의력이 달라붙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진짜 이제 의지력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어지죠. 이제. 그 다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설명하겠지만 호흡이 사라질 때 오직 남는 것은 아름다움 뿐입니다. 무형의 아름다움이 마음의 유일한 대상이 됩니다. 이제 마음이 마음을 스스로의 대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호흡, 신체, 생각, 소리 또는 외부 세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알아차리는 것은 아름다운 평화, 지복, 빛 또는 우리의 인식이 뒤에 이름 붙일 무엇뿐입니다. 오직 아름다움만을 연속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경험합니다. 아름답다고 할 실체가 없는 것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건 다음 장에 나올 건데 점점 어떻게 보면은 호흡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그 사라진 만큼 어떤 행복과 기쁨,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과정에서 호흡에 대한 인식이 점점 소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호흡 자체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나중에는 어떤 그 아름다움, 행복감 또는 어떤 시각적으로 빛, 뭐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남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인식이 됐던 신체에 대한 인식 있잖아요. 아니비설, 5근 중 5가지 감각 영역 중에 그 몸의 그런 감각 중에 어떤 몸에서 느끼는 호흡에 대한 인식이 마지막으로 탁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뭐 니미타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니미타랄까 이런 단계는 아주 순수한 어떤 마음의 영역인 거죠. 우리가 이제 눈과 그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눈, 귀, 코, 어떤 혀, 그리고 이제 그 몸에서 느끼는 이 5가지 감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좀 이게 되게 신기한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호흡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 호흡이라는 신체의 어떤 느낌이죠. 신체의 느낌을 통해서 신체를 넘어선 마음의 영역으로 사실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잡담과 설명 그리고 평가를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정말 고요하게 멈춰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복이 처음으로 꼽히는 것을 막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복은 발전하고 성장해 매우 견고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그런 후 수행자는 선정이라는 부르는 수행 상태에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름다운 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부터 이제 우리가 정말 명상의 이제 즐거움을 본격적으로 사실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때부터 이제 말까 이제 이 감각적 욕망에서는 어떤 쾌락이나 행복,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강렬한 어떤 놓아버림에서 오는,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면서 오는, 악의를 놓아버림에서 오는 그런 어떤 행복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랄까, 수행의 맛을 정말 제대로 알게 되고, 뭐랄까, 이제 수행이, 명상 자체가, 명상이 왜, 정말 이제 정말 행복해지는 과정인가, 정말 명상이 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과정인가가 사실은, 스스로 이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렇게 이제 즐거움을, 이런 어떤 아름다운 호흡이랄까, 이 정도 단계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명상을 자꾸 하고 싶죠, 그냥. 즐거우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고 좋으니까 자꾸 그냥 명상을 하고 싶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이제 뭐랄까, 명상에서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단계가, 의지를 가지고서 절대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핵심은. 원해서는 절대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억지로 잡고, 잡으려 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이 단계 도달해야지 하면서 밤잠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 반대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어떤 내가 이 욕심 또는 현재의 순간의 내 상태, 불만족,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어떤 바른 인욕, 바른 정진을 개발해야지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처음에 시작해서 하는데, 이게 책은 막 아름다운 호흡하고 뒤에는 뭐 니미타, 뭐 선정 뒤에 좀 나오잖아요. 이거 난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나 언제 이저 가나 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욕심을 주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약간 안 그러면은 또는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명상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인 과정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명상이 잘 될 수 있는 적절한 원인을 심으면은 그 원인이 쌓이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이게 명상의 과정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아주, 정확한, 인과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명상이 잘 될 수 있는, 원인을 계속 심고 쌓으면은, 그러면 나중에 이제 호흡, 아까 얘기했던 들숨과 날숨을 전체를 알아차린 과정의 단계도 도달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뒤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아름다운 호흡에도 도달하고, 니미따라는 단계에 도달하고, 선정에 도달하는 것이지, 그런 원인을 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욕심을 내서 뭔가 했다고 하잖아요. 욕심을 내서 막 이렇게 뭔가 얻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주위에 들어봤을 거예요. 욕심을 내서 막 잡으려고 하고 한데, 근데 이제 그렇게 도달한 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본인이 착각해서 뭔가를 볼 수 있지만은 그 진짜가 아닙니다. 순수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그런 원인을 쌓지 않는데 거기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이거는 명상의 진전은 놓아버림의 결과이지, 어떤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가 이제 억지로
움켜잡음의 결과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위에서 난 뭘 했다 뭐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건 가짜구나 이런 생각은 자랑하는 사람도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설사 명상을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뭐 처음에 잘 모르고서 명상을 해서 되게 좀 뭔가 좀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처음에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 처음에는 모르니까 아무 기대감이나 욕심 없이 명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연히 아니죠. 그런 상태가 되니까 명상을 해서 좀 뭔가 나름 깊은 경험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주 초보자, 처음 시작한 사람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런 뭔가 경험을 하고 나서 동네방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도반한테 얘기하고 뭘 하고 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벌써 그 상태가 없습니다. 이게. 다음에 그 상태에 도달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내 것이고 나는 이 정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 집착과 욕심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 그 상태에서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소유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거다. 내가 이 정도 된다. 남들한테 자랑해야지. 이런 소유를 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버려야지 명상이 발전하게 돼 있는데 설사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모르고 그냥 거기에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다고 해도 내가 그걸 집착하고 내 거고 나 이 정도 된다. 내가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이제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잖아요. 또 정신적인 자산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그 상태는 없습니다, 이게. 거기서 더 발전하려면은 그런 어떤 집착이나 욕심, 거기에 대한 소유욕, 그런 어떤 뽐내고 싶은 어떤 자만심이랄까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 그 단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혹시 내가 그래서 도반한테 자랑해야지 나 이 정도에서 이런 생각이 은근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은 꿈 깨세요.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그 결과보다는 명상이 잘 될 수 있는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지 내가 이게 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자꾸 원하면 원할수록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고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바른 태도, 바른 어떤 이 명상의 태도를 지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특히나 제가 이제 저번에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노아버리안 이 책이 앞에까지는 괜찮은 이때부터 보면은 뒤 아름다운 호흡이 이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좀 뭐랄까 사람들이 좀 혹하는 이제 너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전부 이제 지복, 행복이 굉장히 강력하고 너무 좋다고 이런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욕심이 나고 빨리 도달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게 보통.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알고서 이런 식으로 명상이 진행이 된다는 거는 알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길을 아니까요. 이걸 알고 나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얘기를 듣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명상을 해서 어느 순간 여기 도달했을 때 내 마음이, 내 어떤 마음속에 어딘가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뭔가 좀 필요한 어떤 가르침이 있다면 저절로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어딘가에 딱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근데 이제, 그 정도만 갖고 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에 대해서 막 이걸 잡으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명상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책을 읽고서, 굉장히 괴로움에 빠지는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 책을 보고서 신세계가 열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명상의 과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쉽게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경험의 바탕을 둬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뭐 금방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읽어보면 금방 할 것 같죠?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거죠,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그런 걸 가지고 처음에 하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뭐 모르고 하니까. 조금 경험을 좀 하다 보면 더 기대감이 더 커지죠. 경험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욕심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욕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명상의 장애잖아요, 이게. 첫 번째, 5가지 장애 중에 감각적 욕망이란 거잖아요.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당연히 그게 명상의 장애이기 때문에 명상이 안 되기 시작하죠. 안 되면 왜 안 될까? 더 잘 돼야 되는데, 옛날에 처음 할 때는 잘 됐는데, 지금 왜 안 되지 하면서, 이러면 더 약간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뭐 그런 마음을 가지면 더 안 되죠, 이제. 왜 안 되지 하면 또 이제 실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수행자한테 괴로움이 쌓이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 욕심이 컸던 거죠. 욕심이 크면 클수록 이제 그 욕심에 비례해서 그 고통은 커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명상을 시작을 하는 것은 물론 욕심 때문에 시작합니다. 뭔가 얻으려는. 그거 없으면 이게 하나의 이제 원동력이 되죠, 처음 시작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목표는 좋은 거죠, 이게. 어떤 우리 마음의 평화, 행복, 결국 궁극적인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 목표는 좋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알고 나서는 명상을 할 땐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태도는, 항상 자주 얘기하지만은, 내가 가진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 내가 가진 이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명상의 자연적인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 포기할 줄 아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 이런 어떤 마음을 개발하다 보면은, 이러다 보면은, 이제 명상의 과정도 힘이 훨씬 적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아름다운 호흡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호흡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명상의 행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호흡 전체를 알아차리고, 그게 진정이 돼서 여기 아름다운 호흡이라는 이 단계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명상의 시작부터 사실은 그 즐거움을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즐거움을 개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만족한 태도가 있으면은 명상을 짧게 하고, 이 정도까지 명상이 발전하지 않더라도 거기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만족에서 생긴 행복이 있는 거죠, 이게. 내가 10분 명상을 하면 10분을 하는 만큼 거기에서 만족하고, 20분 하면 20분 하는 만큼 만족하고, 내 호흡이 정말 호흡을 잘 알아차리면 잘 알아차린 대로 만족하고, 아니면 잡념이 좀 일어나도 거기에 만족하는 그 명상을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그래도 부처님이 가르치신 이런 어떤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신 이런 호흡 명상을 하는 거, 이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가. 이렇게 이런 마음을 내서 이제 또 이제 내가 설산에 부족하더라도 명상을 한다는 것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까, 감사하는 마음이랄까, 만족하는 마음으로서 명상을 하다 보면 명상의 처음부터, 명상의 즐거움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책을 쭉 읽잖아요. 그래, 나는 명상 수행을 접한 지도 한 5년, 10년은 됐고, 그래, 난 3단계부터 나는 한 3단계부터 하면 되겠지 하면서 호흡을 잠시 놓치지 않고서 이제 꽉 잡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괴롭죠. 명상에 처음부터 우리가 즐거움이랄까, 재미랄까, 그걸 느낄 수 있는데, 그걸 다 이제 그 즐거움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그 3단계를 다 완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 자만심이랄까, 욕심 때문에
그런 명상에 아주 섬세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게 수행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고 쌓이면 그게 그 수행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3단계 호흡을 전체를 알아차리는 2단계 되지 않더라도 4단계 아름다운 호흡을 인식한 2단계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명상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걸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왜 간과를 해요,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명상을 진전시키는 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욕심 이런 것도 잘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이래 가져야 됩니다. 그래 나는 여기 한 30명 중에 잘 꼴찌도 가도 괜찮다. 전혀 관계없다. 나는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명상을 배워서 단 5분이라도 하루에 실천하는 것만 해도 나는 충분하다. 이런 인연이면 충분하지. 내가 뭘 바라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 5분이나 10분을 하는 명상도 그게 굉장히 즐겁고 그 명상의 맛을 거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아주 순수한 또 바른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이제. 그런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갖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명상이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게. 명상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는 원인하고 같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뭐죠? 우리가 탐진치고, 사성제 중에는 고진멸, 집성제, 가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제 어차피 이제 명상의 고통도 고통이단 말이죠. 고통의 범주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제 그 원인이 뭐겠어요? 탐진치고, 가래고, 욕심과 불만족이란 말이죠. 원하는 마음과 불만족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란 말이죠. 명상도 똑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이 하는데 힘들다 이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원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 이면에 있는 내 상태에 대한 불만족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이게. 불교 교리상에서 고통의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 그대로 명상하는데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런 원인을 버리면은 사실은 명상이 별로 고통스럽지 않겠죠. 편안하겠죠,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해하고서 정확하게 이제 내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지만은, 본인이, 살아오면서 하는, 행동의 패턴이랄까, 마음을 쓰는 패턴이 있단 말이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가 하는 행동의 패턴도 있고, 마음의 패턴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 이제 사람들은. 뭔가 빨리 얻으려고 하고 원하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데 불만족하기 때문에 딴 걸 또 얻으려고 하고.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중생은. 근데 그런 패턴을 그대로 두고, 그래, 나는, 4단계 언제 도달하지? 근데 누가 도반하고 내가 법담을 나누는데 그 도반은 명상이 너무 즐겁고 아름답다 하더라. 니는 아름다운 호흡이 뭔지 아나?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럼 나도 빨리 해야지 하면서 욕심이 생기고 조바심이 생기고 내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생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스스로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이건 그냥 중생들이 눈에 원하는 게 있으면은 갖고 싶어서 욕심을 내고 그걸 가지려고 의지로 가지고 잡으려고 하고 이런 패턴이구나. 이거는 바른 견해가 아니라 정말 중생의 삿된 견해구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가르치면서 그래 나는 수행자로서 바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도와주려 해도, 잘 되면 좋지. 축원을 하고, 축하를 하고 나는, 그러면 내 이 자리에서 그대로 만족한다.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이 상태에 있더라도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명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명상이 가장 빨리 진전이 되고, 그리고 명상 자체가 처음부터 즐겁다는 거죠. 고통이 없이. 그러니까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죠, 이제. 자꾸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또 가르쳤어요. 여기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사람이, 명상을 나중에는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명상을 잘하는 걸 떠나서 내 삶이 명상을 통해서 굉장히 윤택해지고 명상을 통해서 내 현실적인 삶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열심히 하는데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 자선을 하는데 욕심이 꽉 들어 차 있어요. 난 빨리 금생에 수다원관 돼야지. 그래야지 이제 악도에 안 떨어진다는데 이런 생각으로 빨리 4단계, 5단계, 6단계에 도달하려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죠, 이제. 바른 견해가 뭔지 모르고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 자선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사실은 처음엔 좀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딱 한계에 부딪히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그리고 명상이 고역이 되고, 또 잘못된 어떤 이제 태도를 가지고 명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삶을 짓누르는 원인이 되는 게, 명상이 내 삶을 짓누르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이게. 괜히 그렇게 노력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명상에 대한 바른 견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로 달리기 전에 이 목표점이 어디인지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저쪽 목표점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목표점 보지도 않고 왼쪽으로 갑자기 그냥 급하다고 뛰잖아요. 열심히 뛰는데 이제 나중에 가보니까 원래 목표점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명상도 똑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목표점이 어딘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면은 언제든지 도달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수행의 처음 4단계를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단계는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충분히 개발되어야 합니다. 4단계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모든 단계를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만드십시오. 수행에서는 주의 깊은 인내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인데, 우리 수행이나 명상에 있어서는, 빨리 가려는 것보다 오히려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음이 급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그치, 마음이 급하다는 것 자체가 내 욕심은 저 깨달음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사실은, 내가 내 스스로 명상에 장애를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명상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발전했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된 발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명상을 할 때 항상, 어떤 경지, 어떤 단계에, 여기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거보다
내가 현재 이 순간에 명상이 잘 될 수 있는 원인을 심고 있는가? 내가 바른 어떤 견해를 가지고 바른 태도로서 명상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혹시 내가 욕심으로서 명상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 이면에 있는 불만족을 가지고 명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제 욕심,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 만족감을 느끼고 불만족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버리고 만족하고 놓아버리는 이런 어떤 태도로 즉시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순간순간 내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명상을 하면은 이 처음부터 명상의 과정에서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 또 당연히 이제 바른 원인을 계속 심기 때문에 명상의 결과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도 부작용이 없이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에서도 훨씬 빠른 진전을 얻게 되는 거죠, 딴 사람보다. 그리고 내 일상에서도 그 명상이 굉장히 큰 어떤 이익이 됩니다. 일상을 훨씬 평화롭고 굉장히 스무드하게 만들고 내 삶에 이런저런 스트레스랄까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어떤 일상에도 굉장히 그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다들 지혜가 있으니까, 지혜가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결과보다는 항상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명상이 잘 될 수 있는,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인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홍선을 하고서 법회를 끝내겠습니다. 네.